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소화정신과 특집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자폐증이라고 알려져 있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자폐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와 지식 공유해 주실 세브란스 병원 소화정신과의 이정환 교수님이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사회적인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관심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상호 교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문어체와 또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대화의 그 체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약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회성의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동행동이라고 가장 흔히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반복된 행동들을 의미 없이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관심사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거나, 요즘은 이제 감각이 예민하거나 어떤 감각 추구 행동이라고 해서 특정한 감각에 굉장히 몰두하는 행동까지도 포함을 하는데요. 그런 상동 행동이 두 번째 증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발달 초기부터 쭉 나타나면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성의 어떤 부족, 또 상동 행동이라 그래서 반복된 행동, 또 감각이 또 예민한 그런 특징이 있나 봐요. 그 언어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언어 기능이 뭐 떨어진다든지. 아무래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의 문제도 동반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언어 능력 자체의 발달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언어 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활용하는 활용 언어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어도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네.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보통 이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소화 질환인데 몇 살 정도부터 이게 나타난다든지 진단될 당시에 가장 흔한 연령이 몇 살인지 그런 게 있겠죠? 네, 아무래도 분명히 있고 그게 점점 더 이제 앞당겨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진단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만 3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드러나고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빠른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이후부터 좀 그 위험 요소들이 발견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2개월 때부터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진단을 점점 빨리 하는 게 정신과 선생님들의 어떤 이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늦을수록 좀 어떤 치료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좀 조기 치료를 할수록 조금 더 좋은 예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아무래도 발달을 돕는 치료들을 줘야 하다 보니까 발달이 더 많이 된 시기보다는 좀 조기부터 개입을 해서 사회성이라던가 언어, 인지 면에서 조금 더 좋은 발달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간 질환도 조기 진단 중요하듯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아주 아기가 어릴 나이 때부터 발견해서 치료 중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진단율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는 애기들이 점점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부모님들은 괜찮은데 애기가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질병들도 그렇지만 이런 쌍둥이라던가 아니면 형제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유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그 자폐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고요.
있고요. 네. 부모님이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이제 아이의 발생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환경적인 요인은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밝혀진 바가 있다면 너무 일찍 태어난 경우, 그러니까 32주 이하의 미만에서 더 일찍 태어났다거나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을 예측할 만한 것들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정환 교수님이 그 진료를 보고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 진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치료가 되는 병이겠죠? 사실 이 발달 장애 종류,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예후의 측면에 있어서 진단될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은 결국은 그 진단을 벗어날 정도로 나아지기는 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강조하고 진단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래도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아이의 발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보호자나 주위 교육적 환경들이 네. 아이한테 맞추어진다면 아이가 생활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능력 자체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아이가 세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큐어가 쉽진 않더라도 케어가 가능한 네, 그런 질환이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실제로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우가 병원이나 또 발달 장애 센터 같은 데 가면 어떤 약물 치료가 있나요? 아니면 행동 교정 뭐 이런 걸 하나요? 여러 가지 발달 치료들을 권유를 받게 됩니다. 네. 병원을 내원을 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어 치료라던가 네. 감각 통합 치료, 인지 치료, 기타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아이의 상황이나 증상에 맞추어서 저희가 치료를 좀 권유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대부분은 이제 발달 센터에서 그런 발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물 치료는 특별히 없는 거예요? 네, 약물 치료는 발달을 증진을 시켜줄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고, 네. 공격성이나 예민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대증적인 치료들은 약물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도 뭐 내과를 전공하고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데 많은 또 분들이 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실제로 그 질환을 갖고 있는 애기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모든 아이들이 다 동일하기는 한데 결국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더 맞춰줄 수 있고 아이를 이해해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네. 가족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로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과민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측하지 못한 어떤 과민 반응을 아기가 보일 수 있다. 네,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감각 자체가 저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감각이 다르고. 예,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과 그 아동들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달라서 과민한 거지, 이 아이들이 공격성이 있거나 뭔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좀 맞춰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환우 부모님들께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발달장애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계속 언론에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저희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받을 때에도 네. 부모님들이 걱정이나 상심이 굉장히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릴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진단 받은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도와주느냐,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주느냐가 분명히 아이의 미래의 하루하루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크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 아이 위해서 같이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자폐 증상을 가진 분들뿐 아니고 그 부모님들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하시고 모두 안녕.